지난 시간에는 다른 사람의 의견을 존중하라, 절대로 그 사람이 틀렸다고 이야기하지 마라. 그리고 우리는 사람을 다루는 수완이 필요하다. 이런 이야기 했었죠. 사람을 다루는 수완이 필요하다. 오늘은요, 176페이지. 틀렸다면 인정하라, 틀렸다면 인정하라 라는 부분이에요. 자, 데일 카네기가 뉴욕에 살았을 때래요. 뉴욕에 살았을 때 집에서 굉장히 가까운 곳에 정말 근사한 공원이 있었나 봐요, 공원. 거기에 렉스라고 하는 불독을 키웠대요, 그 당시에. 이 렉스를 데리고 공원에 갔는데 원래 이렇게 공원에 갈 때는 개 목줄을 하고 입마개를 하고서는 그렇게 가야 되는 거죠. 근데 거기는 사람이 굉장히 드물게 오는 곳이어서 목줄이나 입마개를 하고 이 렉스를 데리고 가는 경우가 별로 없대요. 근데 하루는 경찰관을 만난 거예요. 그러면서 경찰관이 그의 권위를 보여주고 싶어서 근질근질 인제 안달이 난 사람이었던 거죠. 잘 됐다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경찰관이 "공원에서 입마개나 목줄도 없이 개를 돌아다니게 하고 계시는군요. 위법인 거 모르세요?"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176 쪽의 끝에서 세 번째 줄 큰 따옴표 "알고 있습니다." 라는 부드럽게 대답했대요. 하지만 여기서는 해를 끼치려 해도 끼칠 사람이 없다고 생각합니다만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I think." 하면서 뭐 얘기를 했겠죠? 그랬더니 인제 경찰관이 I think 뭐 이랬나 보지. "생각이라고요? 생각이라고요?" 이런 거지. "법은 당신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 조금도 관심이 없어요? 저 개는 다람쥐로 죽일 수도 있고 아이를 물 수도 있어요. 이번에만 봐드리겠지만 혹 다음에도 저 개가 입마개나 목줄 없이 돌아다니는 거를 보게 되면 판사 앞에서 상황을 말해야 할 겁니다."라고 얘기를 했어. 그래서 데일 카네기가 어 순순히 그 말을 따르겠다고 약속을 한 거죠. 그런데 몇 번만 그 말을 따랐대요. 그냥 다시 얼마 지나지 않아서 덱스 입마개를 안 좋아하고 하니까 렉스가 덱스라고 얘기했네. 그쵸? 덱스가 요즘에 핫하니까. 렉스가 입마개랑 이런 걸 좋아하지 않으니까 그냥 나갔던 거예요. 자, 그러다가 덜미를 잡았죠. 덜미를 잡혔죠. 렉스와 나는 어느 날 오후 언덕 위를 뛰어가고 있었다. 그런데 갑자기 놀랍게도 갈색 말에 걸터앉은 경찰관이 나타났다. 자, 제대로 걸려든 거죠. 제대로 걸린 거죠. 자, 그래서요. 카네기가 어떻게 했냐면 중간쯤에 그래서 경찰관이 말을 꺼내기도 전에 내가 먼저 그가 할 말을 해 버렸다. "경관님, 현장에서 저를 잡으셨군요. 제가 죄를 지었습니다. 알리바이도 변명할 거리도 없네요. 지난주에 개 입마개를 안 채우고 여기 오면 벌금을 매기겠다고 하셨는데 말이죠." 이렇게 먼저 자기 잘못을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아니 뭐 글쎄요. 지금은." 이런 식으로 부드러운 어조로 대답을 하더래요. 저도 아무도 근처에 없으면 이런 작은 개는 마구 뛰어놀게 하고 싶은 충동을 느끼곤 하죠." 이렇게 오히려 말을 하대요. 근데 데일 카네기가 그랬대요. "그럼요. 그런 충동이 있죠. 하지만 위법인 건 사실입니다." 그랬더니 경찰관이 "글쎄요. 저런 작은 개라면 누구도 해치지 못하겠는걸요." 오히려 데일 카네기의 말에 반박을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또 데일 카네기가 "아유 사람이야 못 해치겠지만 다람쥐를 죽일 수는 있죠."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랬더니 경찰관이 "글쎄요. 자 지금 문제를 너무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계시는군요. 이제 해야 할 일을 알려드릴게요. 저 녀석을 제가 볼 수 없는 곳으로 데려가서 마음껏 뛰놀게 하세요. 그런 다음에 이 문제는 잊도록 합시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자, 그다음 이제 한번 줄 읽어 볼게요. 다섯 번째 줄. 그 경찰관도 인간이어서 자신이 중요한 사람이라고 느끼기를 원했고요. 따라서 "내가 스스로를 비난하기 시작하자." 그 경찰관이 자존감을 키우는 방법이라고는 자비심을 보이며 관대한 태도를 취하는 것밖에 남아 있지 않았다. 그러니까
내가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막 비난해 버리잖아요. 그럼 상대방 입장에서는 인간은 다 중요한 사람이고 싶잖아요. 그래서 좋은 사람이 되는 상황인 거잖아요. 상대방이 자기를 막 비난해요. 그러면 나는 거기서 좋은 사람이어야 되니까는 그 사람을 이렇게 위로해 주고 자비심을 보이게 된다 이거죠. 자, 그런데 만약에 데일 카네기가 그때 변명을 하면서 스스로를 두둔했다면 음 엄청나게 또 논쟁이 벌어졌을 거예요, 그 경찰관이랑. 자, 그런데 "나는 절대적으로 틀렸다고 인정했다. 빠르고 솔직하고 심지어 열정적으로 인정했다." 이제 이게 핵심이에요. 데일 카네기는 절대적으로 틀렸다고 인정했는데 그 인정을 어떻게 했느냐. "아이 뭐 그냥 내가 맞았다고 쳐요." 이게 아니라 빠르고 솔직하고 심지어 열정적으로 인정을 했대요. 끝에서 두 번째 단락 어차피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처지라면 어차피 비판이라는 걸 받을 처지라면 여러분들 '다른 사람보다 먼저 스스로를 비판하는 게 훨씬 낫지 않을까? 전혀 모르는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비난을 듣느니 자기 자신의 비판을 듣는 게 훨씬 쉽지 않을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네요. 자, 그러면서 쭉 보세요. 다른 사람이 말할 기회를 잡기 전에 그 사람이 생각할 수 있는 말하고 싶은 혹은 말할 것 같은 모든 비난을 스스로에게 쏟아부으래요. 그러면 그 사람은 김이 빠지게 될 거고 아마도 열의 아홉은 너그러이 용서하는 태도를 취하며 당신의 잘못을 최소한으로 줄여 생각할 것이다. 말탄 경찰관이 나와 렉스에게 취했던 태도가 바로 그랬다. 그쵸? 자, 그래서 이제 또 예를 한번 볼게요. 상업예술가 퍼디낸드 이 워렌이라는 사람이 굉장히 잔소리가 심한 아트 바이어의 호의를 얻은 그런 일화예요. 자, 이분은요 특히나 사소한 일에 트집을 잡으면서 굉장히 즐거워하던 그런 사람이었대요. 그래서 이분한테 굉장히 급하게 작업한 그 결과물을 하나를 보냈대요. 그랬더니 아닌 게 아니라 당장 사무실로 뛰어오라고 전화를 한 거죠. 그래서 사무실에 가 봤더니 역시나 굉장히 적대적이었고 비판할 꼬투리를 잡아서 또 한편으로는 만족해 보이기도 했던 거예요. 열을 내면서 막 이런저런 일을 뭐 했냐고 막 물어본 거죠. 자, 179 쪽의 마지막 단락. 그래서 드디어 이제 이 퍼디낸드 이 워렌 씨가 "자, 제가 배웠던 자기 비판을 응용해 볼 기회가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했죠. 아무개 씨, 말씀이 사실이라면 제가 잘못을 저지른 게 맞습니다. 제 실수에는 변명의 여지도 없습니다. 당신을 위해 오래 그림을 그려 왔는데도 멍청하게 이런 실수나 저지르고 있군요. 제 스스로 너무 창피합니다." 이렇게 자기가 먼저 자기 비난을 시작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그러면 상대방은 이제 어떻게 나와야 돼요, 180 쪽? "아이 그래 맞아요. 근데 뭐 그렇게 심각한 실수는 아닙니다. 뭐 그죠?"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죠. 저는 그의 말을 가로막았습니다. "모든 실수는 바로잡는 데 막대한 비용이 들고 사람을 짜증나게 마련입니다." 이제 한 수 더 뜬 거죠. 근데 중요한 거는 여기서 여러분들 이렇게 자기 비난을 하는 이거 있죠. 이게 이걸 즐기라는 식의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이분도 상대방이 자기 말을 막 자르려고 했나 봐요. 자기가 스스로를 막 비난하고 있는데 막 자르려고 했나 봐요. 그랬더니 그 사람이 자기 말을 자르도록 내버려 두지 않았대요. 왜냐하면 그 순간을 너무 즐기고 있었대요. 저는 제대로 즐기고 있었거든요. 살면서 처음으로 자아 비판을 하고 있었는데 그 상황이 재밌었습니다.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서 계속 했대요. "아 좀 더 조심했어야 했습니다. 일도 많이 주시는데 그리고 최고의 작품을 받으실 자격이 있으신 분인데 말입니다. 자, 이 그림을 완전히 다시 그리겠습니다." 했더니 "아유 아니에요, 아니에요." 이러면서 막 반대를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자, 쭉 내려가 볼게요. 끝에서 두 번째 단락 "제가 열심히 자아 비판을 한 나머지 그분에게서 싸울 의지가 사라져 버렸대요."
마지막엔 같이 점심 먹으러 가자고 제안하시더군요. 그리고 헤어지기 전에 수표를 주시고 또 다른 작품 하나를 의뢰해 주셨습니다. 이런 게 진짜로 뭔가 이렇게 하는 게 상대가 기대하는 그런 나의 반응이 있잖아요. 근데 그거랑 반대로 이제 해 보는 거 있잖아요. 그러면 뭔가 에너지 흐름이 확 바뀌는 거를 좀 느낄 수가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제가 어떤 거를 경험해 봤냐면은 이제 가끔 이제 저희가 이제 긍정을 막 이렇게 연습을 하는데 저희 부부도 이제 부정적인 것들 이제 긍정을 막 이렇게 연습하는 사람들은 사실 부정적인 생각이 너무 자연스럽게 떠오르기 때문에 이렇게 훈련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저에 대한 말씀을 좀 여러 번 드렸잖아요. 그래서 제라드도 늘 이렇게 루틴대로 살고 하는 게 뭔가 자기를 되게 긍정으로 끌어올리려고 이제 노력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 뭔가 이렇게 자기가 의도하지 않았을 때 본 모습이 이렇게 확 나와 버릴 때가 있어요. 뭔가 삶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이 들고 막 이럴 때 제가 느꼈던 게 이제 신랑이 그렇게 뭔가 본인이 가지고 있는 부정적인 생각들이 막 이렇게 나올 때 저한테 이제 막 얘기를 해요. 그러면 제가 그거에 대해서 "아니야. 그게 아니라." 막 이렇게 그게 아니라고 얘기를 하려고 하잖아요. 그러면 오히려 그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 더 막 강해지는 거예요. 근데 제가 "맞아. 진짜 그런 것 같아.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노력해도 소용없고 나도 가끔 너무 힘들고." 막 이런 얘기를 제가 오히려 하잖아요. 그럼 갑자기 거기서 저를 또 위로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니야. 꼭 그렇지만은 않아." 하면서. 그래서 '그거랑 좀 같은 맥락이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자 180 쪽에 이제 마지막 단락 한번 볼게요. 누구나 변명을 할 수 있죠. "대부분의 바보들은 변명을 한다." 하지만 자 여러분들 여기 줄 거 보세요. 다른 사람과 달리 자신의 실수를 인정하는 행위는 자 그냥 기쁨도 아니고 숭고한 기쁨을 가져다 준대요. 숭고한 기쁨. 숭고한 기쁨을 가져다 준대요. 자 그래서 어떤 장군의 이야기가 나와요. 어떤 장군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제 이 장군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본인의 지휘 하에 이렇게 시행된 작전이 이제 완전히 실패를 한 거죠. 완전히 실패를 하고 완전히 패배를 한 거예요. 자 그런데 182 쪽으로 넘어가 볼게요. 어 자 끝에서 두 번째 단락 중간쯤에 어 이 끔찍한 패배를요 다른 누구 탓으로 돌릴 수 있었다라는 거죠. 하지만 다른 탓으로 돌리지 않고 순전히 자기 스스로의 잘못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대요. 그러면서 역사상 가장 용기 있고 기계가 넘치는 그런 장군이다라는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요 부분도 꼭 읽어 보시기 바라고요. 이제 181 쪽으로 넘어가 볼게요. 181 쪽. 어 알버트 허버드라는 사람이 미국을 들썩이게 만든 독창적인 작가 중에 한 명이래요. 그의 날카로운 문장들은 격렬한 반감을 불러일으켰다. 하지만 여러분 사람을 다루는 귀한 재주를 가지고 있었대요. 그래서 적들을 오히려 친구로 바꿔 놓는 그런 분이었나 봐요. 자 예를 들어 열에 바친 한 독자가 허버드에게 편지를 써서 이런저런 글에 동의할 수 없다고 하고 허버드를 이렇게 저렇게 불렀을 때 알버트 허버드는 다음과 같은 답장을 보냈대요. 곰곰이 생각해 보니 저도 제 생각에 완전히 동의할 수 없습니다. 어제 썼던 내용을 오늘 읽어보니 말이 안 되는 부분도 보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 당신의 생각을 알려주어서 고맙습니다. 혹시라도 다음에 근처에 오시게 되면 같이 이 문제에 대해 탈탈 털어보기로 하죠. 굳은 악수를 보냅니다. 자, 당신을 이런 식으로 상대해 주는 사람에게 무슨 말을 할 수 있겠는가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음,
근데 약간 이 어감이 이거랑은 좀 다르잖아요. 에이, 맞네. 내가 다 잘못했지 뭐. 다 내 탓이지 뭐. 이렇게 말하는 거는 좀 어감이 완전 다르잖아요. 진짜 쿨하게 인정하는 거랑 좀 이렇게 비아냥거리던지 약간 패배감에 휩싸여가지고, 에이, 그래, 뭐 내가 그렇지. 다 내 탓이지 뭐. 다 내가 잘못했지. 이거는 완전 다르죠. 그쵸? 완전히 다른 거 아시겠죠? 그래서 여기에서 나오는 거는 자기의 잘못을 정말로 확실하게 딱 인정을 하라는 거예요. 빠르게, 그리고 열정적으로, 진심으로. 어, 그러니까 어느 순간에는 진짜 그렇잖아요. 특히나 이제 앞에 나왔던 누군가한테 지적을 받거나 틀렸다고 말할 때, 틀렸다는 지적을 받을 때, 그러니까 내가 틀렸다는 거를 알고는 있어요. 근데 이상하게 그 사람의 심리가 내가 틀렸다는 거를 인정하고 싶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나에 대해서 막 자꾸만 어떤 변명을 하게 되고, 나를 스스로 두둔하게 되고. 그런데 이제 그게 아니라 틀렸다면은 빠르게 인정하는 그런 것이 필요하다라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부분 뒷장으로 또 가볼게요. 184쪽. 자, 우리가 옳을 때는 부드럽고 요령 있게 동의를 얻으려고 노력하자. 옳을 때는 부드럽고 요령 있게 동의를 얻으려고 노력하자. 솔직히 말해보자면 우리는 놀라울 정도로 틀릴 때가 훨씬 더 많다. 훨씬 더 많다. 지난번에 나왔던 표현 중에서 내가 틀릴지도 몰라. 그리고 지금까지 굉장히 많이 틀려왔어. 이렇게 말하는 것도 굉장히 상황을 다르게 만들어줄 수 있더라고 나왔죠. I might be wrong. 뭐 이런 식으로. I've been wrong. 뭐 지금까지도 계속 나는 틀려왔고. 그럴 때는 빠르고 분명하게 우리의 실수를 인정하도록 하자. 자, 이 방법은 놀라운 결과를 낳기도 하고 못 믿을 수도 있겠지만 자, 상황에 따라서는 자신을 옹호하는 것보다 훨씬 더 재미있기도 하다. 그러니까 저는 이 부분이 되게 신선했어요. 뭔가 빠르게 잘못을 인정하는 게 내가 상대방한테 지는 것 같기도 하고 스스로를 내가 지키지 못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게 생각보다 굉장히 재밌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한번 즐겨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옛 속담을 기억하래요. 싸워서 얻을 수 있는 것은 많지 않다. 하지만 양보하면 생각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얻는다. 그쵸? 자, 따라서 사람들을 당신 생각대로 움직이고 싶다면 세 번째 규칙을 기억하는 게 좋을 것이다. 세 번째 규칙이 뭐예요? 당신이 틀렸다면 빨리, 분명히 인정하래요. 그러니까 이거는 일단은 여러분들 이게 가능하려면 알아차리는 게 일단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아, 내가 틀렸구나. 틀렸네? 빨리 인정해야겠다. 그러니까 빠르게 먼저 나를 인지하고 그랬다면 당신이 틀렸다면 빨리 분명히 인정하라. If you are wrong, admit it quickly and emphatically 하면은 이거는 딱 확실하게 인정을 하라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를 저희가 하는 일이랑 좀 대비를 해보면, 어, 저희가 실수할 때 진짜 많아요. 예를 들어서 오토 내가 못 챙겨가지고 돌아가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쵸? 근데 그거 되게 그 상대방 입장에서는 되게 기분 나쁘거든요. 왜냐면 결제가 돼버리잖아요. 음. 그래서 이런 것도 여러분들 빨리 사과해야 돼요. 아, 너무너무 죄송해요. 제가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블로그로 이제 저한테 연락을 주신 분인데 제가 그분이 가입하는 걸 원치 않는다고 해가지고 다른 사람 아이디로 제품을 구매를 했어요. 근데 제가 이제 그분이 제품을 이제 한 뭐 어느 정도 좀 넉넉하게 있어서 이제 다른 사람의 주문을 또 그분 제품을 썼던 그 아이디로 주문했던 아이디로 했는데 이제 주소가 그분한테로 된 거죠.
그래 가지고 제품이 그분한테 간 거예요. 그래 가지고 그분이 결국에는 그거를 저한테 다시 택배로 보내줬어요. 근데 다음 달에 또 난 분명히 주소를 바꿨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분한테 또 간 거예요. 어떡해. 내가 막 너무 화끈거리는 거 돌아버리겠다. 아니 루비까지 돼 가지고 그런 실수를 한다는 게 내가 너무 막 진짜 돌아버리겠네 막 그 상황에서 내가 없어졌으면 좋겠는 거예요. 어떡해요. 빨리 너무 죄송하다고 진짜. 너무너무 죄송하다고. 제가 솔직히 말하면 이런 일이 많지는 않은데 유독 왜 이러는지 저도 너무 당황스럽고 너무 창피하다고 그렇게 빨리 얘기를 했어요. 그러고서는 그렇게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뭐 어떻게 뭐라고 변명을 해요. 그쵸? 그러면서 이제 뭐 또 너스레를 좀 떨었죠. "아 진짜 참 희한하네요. 근데 또 어떻게 만약에 그분이 진영 씨라고 하면은 또 진영 씨랑 제가 또 이렇게 제가 이렇게 또 실수해서 또 얘기를 또 하네요." 뭐 이런 식으로 또 막 너스레를 막 떨었죠. 그래서 어 근데 약간 좀 거기서는 제가 그 제품이 좀 이렇게 큰 제품은 아니었어요. 이렇게 막 돈이 막 이렇게 그런 제품은 아니어서 이제 제가 두 번의 실수니까는 또 보내 달라기가 너무 미안해서 이제 좀 쓰시라고 했죠. 그러니까 그거 열심히 드시고 저한테 알려 달라고. 그랬더니 인제 너무 좋아하시는 거죠. 제품 때문에도 그렇긴 하지만 제가 그렇게 막 솔직하게 인정하고 한 거에 대해서 너무 좋으신 분 같다고 저한테 너무 좋으신 분 같고요. 어 사실 저도 제품 떨어질 때도 되고 연락드리려고 했는데 또 이렇게 어 또 대화를 하게 되네요. 그분도 그렇게 얘기를 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일을 하다 보면 실수할 때가 100% 생겨요. 그러니까는 뭔가 순조롭게 잘 내가 하고 있다 하는 순간 실수가 나오더라고요. 경험 많이 하잖아요. '뭐야 나 이런 실수 아직까지 하는 경우들도 생겨요.' 그러면은 그때는 그냥 빨리 그냥 인정하는 게 제일 상책이다. 빨리 쿨하게 인정하고 어 자 핵심은 그거예요. 그냥 인정하는 게 아니라 빨리 그리고 분명히 확실하게 인정을 해야 돼요. "이건 제가 잘못했어요. 죄송합니다. 어 이거는 제 실수입니다." 이렇게. 이상한데 왜 그렇게 됐지?" 그런 경우도 되게 많거든요. 이상하다. 그럴 리가 없는데." 그렇게 태도하지 말고 "죄송합니다. 이건 제가 실수했어요. 제가 잘못했네요." 이렇게 빠르게 인정하는 거. 이거 연습하는 거 그리고 이거 실천하는 거 이 비즈니스에서 진짜 도움 많이 돼요 여러분들. 그래서 어 오늘은 여기까지 들어가 보도록 할 거예요.